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판매가 저조한 SUV 7대를 살펴보겠습니다. 7위는 인피니티 QX50입니다. 인피니티 QX50은 조용히 단종 수순을 밟고 있으며 화려한 마무리는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만 대가 판매되며 인피니티 라인업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었지만 2025년 말까지 생산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약 43,000달러의 시작 가격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비해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특히 이 가격대에서는 높은 신뢰성과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QX50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QX50은 신뢰성 문제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너들은 전기 계통 오류부터 변속기 고장까지 다양한 문제를 보고했으며 한 소유자는 반복되는 브레이크 문제로 인해 차량을 레몬, 결함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한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뢰성 문제는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QX50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인피니티 전체 미국 판매량은 약 10% 감소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QX50 단종 결정은 인피니티가 더 고급 모델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과 마진을 가진 SUV 시장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QX50은 높은 가격과 의문이 제기되는 신뢰성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은 모델이 되었고 인피니티가 신모델에 집중하면서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위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미국 SUV 시장에서 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판매 수치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약 22만 6천 대까지 판매되었지만 2024년에는 19만 4천 대로 떨어졌고 2025년 초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5월까지 약 6만 8천 대 정도만 판매된 상태입니다. 한때 그 SUV 시장의 지배자로 불리던 모델치고는 상당히 큰 하락세입니다. 신뢰성 부분에서는 특히 더 문제가 드러납니다. 컨슈머 리포츠에 따르면 익스플로러의 신뢰성은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의미입니다. 리페어 펠에서는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았으며 이는 중형 SUV 평균인 3.8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약 41,000달러 이상부터 시작하는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비자 리뷰도 좋지 않습니다. 2025년형 익스플로러 한 오너는 단 2개월 동안 7번이나 정비소를 방문했으며 소프트웨어 오류부터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까지 다양한 결함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기아 테레다, 토요타 그랜드 하일랜더 같은 경쟁 모델들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높은 완성도와 낮은 문제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어 익스플로러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익스플로러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5위는 폭스바겐 타우스입니다. 폭스바겐 타우스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판매 수치 역시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할인 코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약 19% 판매 증가를 기록해 올해 약 4만 2천 대가 판매되었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SUV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 모델들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경쟁 차량들은 보통 이보다 2~3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가격은 약 2만 4천 달러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은 거의 4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기대되는 안정감과 신뢰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4위는 닛산 아르마다입니다. 닛산 아르마다는 미국 SUV 시장에서 꽤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며 판매 수치가 그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약 3천 대만 판매되며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닛산은 약 2만 5천 대 이상의 키크스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아르마다를 본다면 희귀한 차량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신형 아르마다는 쉽게 5만 5천 달러를 넘기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돈이 고급스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희소성 때문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컨슈머 리포트 기준 약 5점 만점에 3.5점 정도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뛰어난 신뢰성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높은 가격을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않은 평가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2025년형 아르마다의 신뢰성을 평균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는 없지만 기대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매는 감소하고 있고 신뢰성도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르마다는 현재 시장에서 경쟁 차량들에 비해 뒤처진 상태입니다. 딜러십에서 아르마다 판매 상황을 물어보면 화제가 살짝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위는 미쓰비시 아웃랜더입니다. Mitsubishi Outlander. 미쓰비시 아웃랜더는 경쟁이 치열한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 수치는 미국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올리를 찾아라에 더 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약 11,000대가 판매되며 미쓰비시 라인업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지만 토요타 EV4나 한더 실브이 같은 대형 경쟁 모델들이 수십만 대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가격은 기본 약 $30,000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옵션을 추가하면 금세 그 이상으로 올라가며 소비자들은 이 돈이면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와 중고가치 측면에서도 경쟁 모델들보다 악한 편입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컨슈머 리포트 기준 2025년형 아웃랜더가 평균 수준의 신뢰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별히 뛰어나지도 심각하게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평가입니다. 일부 연식에서는 전자 시스템 문제 같은 이슈가 보고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는 무난하지만 인상적이지 않은 평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웃랜더는 최악의 SUV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델도 아니며 판매 순위에서도 그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뷰익 엔비전입니다. Buick Envision. 뷰익 엔비전은 SUV 시장에서 마치 파티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처럼 존재감이 약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판매 수치도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약 15,000대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는 과거보다 개선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주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같은 브랜드의 더 작은 모델인 뷰익 앙코어 GX는 같은 기간 약 2만 대가 판매되며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엔비전이 상위 모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격은 약 $46,000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은 $46,000를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비해 기대되는 고급감이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신뢰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도 컨슈머 리포트는 뷰익 엔비전을 평균 이하 또는 애매한 수준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이는 장기간 보유하기에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본 경쟁 모델들이 높은 신뢰성과 만족도를 앞세우는 시장에서 엔비전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다른 선택지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1위는 폭스바겐 ID4입니다. Volkswagen ID.4. 폭스바겐 ID4는 미국 SUV 시장에서 꽤 힘든 주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판매 수치는 마치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박스오피스 실패작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2023년에는 약 28,000대까지 판매되며 정점을 찍었지만 2025년에는 지금까지 약 5,000대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다만 1월에 약 4,000대가 판매되며 잠시 반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하락세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가격은 약 $45,000 이상부터 시작되며 소비자들은 독일차다운 신뢰성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ID4의 예상 신뢰성을 5점 만점 중 2점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전기 SUV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소유자들의 불만도 다양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멈추거나 화면이 꺼지는 문제,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그리고 직관적이지 않은 터치 조작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주행 가능 거리, 주행거리 효율, 도 경쟁 모델들보다 부족한 편입니다.
신뢰성이 낮은 상황에서 약 $7,000의 연방 세금 혜택조차 좋은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나은 이한 정도로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약 $45,000라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안정감인데, 사는 아직 그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